2024년 7월호 조용한 생활을 듣고 계신 여러분, TV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 파노라마를 펼치는 텔레라마 시간입니다. 김선영 평론가님, 여름방학도 없이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숭고합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에. 음, 예전에는 남양 특집 이런 거 많지 않았어요? 맞아요. 안 그래도 이제 막 '남양 특집을 하나 준비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아 했었거든요. 네. 아니 근데 네. 방송국에서 남양 특집을 하는 그 예가 줄지 않았어요? 그 옛날보다? 그러니까 그게 남양 특집이라는 거 자체가 네. 예전에는 이제 다른 콘텐츠가 없을 때 음. 이제 약간 원초적인 거잖아요. 음. 그럴 때 많이 했었는데 음. 요즘에는 좀 약간 다른 장르들이 워낙 콘텐츠가 많이 나와서 음. 예전에 방송국의 기술로 하는 그런 호러 음. 콘텐츠로는 더 이상 아. 시원하게 만들 수 그러네. 없고 그러니까 어. 그만큼 제작비도 많이 들고 인제 후반 작업도 많이 맞아.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M 네. 이런 거 지금 보면은 네. 아무것도 아닌데 그 눈에서 뭐 나왔다고 막 되게 엄청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심은하 배우 눈에서 막 근데 그거는 막 목소리도 막 변조하고 막 음. 이래 가지고 엄청 되게 화제였어. 무서웠어요. 아. 저는 그 근데 그때는 인제 예. 이렇게 다른 플랫폼에 네네. 장르물들 경쟁할 게 그렇죠. 적었으니까 네. 만드는 거에 비해 효과가 컸는데 그렇죠. 이제는 좀 네. 섣불리 경쟁하다가는 모냥만 빠지게 되고 그렇죠. 돈은 돈대로 어 들어가고. 더위는 전혀 물러가지 네. 않고 그렇죠. 그러네요. 이제 네. 생각해 그래서 보니까. MBC에서 하는 그 심야괴담의 음 정도가 음 좀 호러 콘텐츠로 그래도 음 꾸준히 방송이 되고 있고 네. 그 외에는 뭐 이제는 그런 호러 프로그램을 이제 소비하는 것 자체가 음 TV에서는 좀 음. 어려워진 것 그냥 같아요. 예능인데 뭐를 네. 담력 테스트 시키고 뭐 폐교에 가서 1박 2일 하고 뭐 이런 것도 네.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랬죠. 근데 음. 그것도 뭐 가학성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아. 너무 놀라게 예. 하고 그런다고.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인제 남양 특집이 가물은 가운데 7 월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근데 사실 이것도 남양 특집 비슷하지 않나 오. 싶거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정치 드라마가 네. 주제예요. 아 정치 드라마. 네. 한국의 정치 드라마. 네. 작품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음. 한 40년 정도 역사 속에서 쌓인 예들이 있고 네.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예. 돌풍이라는 드라마가 음. 인제 공개가 됐는데요. 음. 이게 올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중에서는 이제 그래도 음. 평가가 제일 좋고 음. 박경수 작가라고요. 네. 주로 권력 투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음. 하는 사회파 스릴러를 많이 선보인 작가거든요. 아 그분의 새 네네. 그분의 작품이군요. 7년 만의 신작이라서 7년 만에 외출. 네네. 아.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아니 저도 네. 이제 이 작품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네네. 첫 공개 주말 이후에 반응이 좀 재밌었던 게 네. 제 주변에 영화 TV 기사 쓰는 기자들은 네. "어땠어?" 뭐 그러면은 "아 뭐 그냥저냥 뭐 별로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랬는데 제가 또 시사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네. 그 정치 프로그램 출연하시는 평론가들이나 네네.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은 다 다른 프로그램인데 돌풍 네.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에. 그러면서 네. 정주행했다는 분도 있고 네네. 한겨레에서 인제 기사가 난 걸 봤는데 네. 공개 주말 다음 월요일 날 국회의사당 그러니까 네네. 여의도에서 네. 정치권 관계자들이 "돌풍 봤어?" 막 이런 대화들이 많이 오갔다. 뭐 네. 그런 리포트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영화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어필을 못 네네네. 했는데 맞아요. 이게 네. 정치에 음. 어떤 권력 투쟁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다음 회로 넘어갈 때 멈추지 못하는 네네네. 맞아요. 한 회가 좀 네. 짧더라고요 그리고. 네. 네. 넷플릭스로 오면서 쪼끔 더 음. 짧아졌고 네. 근데 그게 박경수 작가 드라마의 약간 특징인 게 어떤 게요? 박경수 작가가 인제 유명해진 계기가 이제 음. 2012 년에 손현주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음. 추적자라는 작품이 알죠, 있어요. 알죠.
그게 SBS에서 방영이 될 때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신드롬이 돼서 음. 백상도 휩쓸고 막 음. 이랬었는데 네. 이게 인제 박경수 작가의 첫 단독 집필작이었거든요. 원래 김종학 프로덕션에 네 계셨나요? 맞아요. 그래서 주로 음. 뭐 카이스트, 태왕사신. 해왕사신기 네. 근데 그 두 작품은 배출한 작가가 정말 많은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카이스트는 엄청 길게 방영을 아 한 맞아. 작품이고 또 에피소드식 구성이다 보니까 음. 거쳐간 작가들이 굉장히 아 많고 그랬군요. 단독 작품으로 추적자를 내놨는데 음. 그 작품이 정말 드라마 바깥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어요. 왜요? 그러니까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는 '아 그냥저냥 재밌는 어떤 음. 스릴러다.' 이런 비슷하네? 정도였는데 네. 네. 근데 거기에서 인제 딸의 억울한 죽음을 네. 밝히려는 그 네. 손현주 씨가 인제 연기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분은 보통 구성이에요. 사람인 건가요? 그렇죠. 네. 이분은 그냥 형사고 음. 평범한 아 소시민이에요. 형사예요? 네네. 거기서는 아 형사로 나오긴 평범하지 않네. 형사예요. 근데 자기가 와. 인제 쫓으면서 네. 딸의 죽음을 은폐한 사람들, 음. 가해자들의 음. 얽힌 진실을 쫓는 음. 자신이 이렇게 추적자이기도 하면서 네. 동시에 그 어떤 사적인 복수를 실행했기 때문에 아 거기에 네. 경찰이지만. 수배를 당해서 쫓기는 입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 공개적으로 손현주 씨가 딸의 재판에서 음. 가해자 중 한 음. 사람을 음. 법정에서 총을 쏘아서 에? 이분은 잠깐 항상 이렇게 잠깐. 되게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아. 이야기를 시작을 그러니까 하는데요. 돌풍이 저 사실 돌풍 보고서 좀 놀란 네네네.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생긴 그런 개성이 아니구나. 네. 추적자 때부터 아. 그럼 유명했어요. 바로 법정에서 검거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쫓기는데? 그때 인제 도망을 어. 친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럼 이제 쫓기는 도망자네? 도망자? 네. 그리고 어.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도망을 하면서 야 그 설마 가해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라 그 뒤에 더 큰 어떤 도망 은폐한 권력자를 잡기 위해서 음. 끝까지 계속해서 추적을 하거든요. 도망하면서 수사를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기면서 동시에 인제 수사를 하는데 죄 없는 어린 소녀를 네. 너무나 잔혹하게 죽인 네. 부패한 대선 후보가 힘없는 서민들을 그렇게 음. 벌레처럼 여기고 짓밟으면서 오늘 또 자신의 과격하시네요, 네. 평론가님. 네 굉장히 네. 이분의 어떤 네. 글쓰기의 동력은 네. 분노를 항상 이렇게 동력 삼아서 달려가는 작품이기 때문에 권력과 강자에 대한 분노.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손현주 씨가 맡은 백흥식은 완전 가정 자체가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음. 아내도 딸의 죽음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그렇겠죠. 죽고 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네네. 거에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시고 네. 그 부정한 권력에 많이 분노를 하고 음. 그래서 이 손현주 씨가 연기하는 이 인물의 시선을 통해서 음.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네. 왜냐하면 이 진실을 은폐할 때 혼자서 은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법조계도 매수를 하고 어. 또 음. 언론에서도 막 비호하는 기사를 써 주고 그러니까 네. 정말 총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총밖에 없는 네. 거군요. 아 어떤 당길 끈도 없고. 네. 그리고 음. 이 대선 주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여전히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은 굉장히 높고 음. 그게 김상중 씨가 연기하는 그 음. 정치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네. 정치인이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에 해당하는 음. 국내 최대 재벌의 사위거든요. 아 근데 네. 모든 걸 가졌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이거저거 볼 거 없이 네. 주인공한테 동조해서 쫙 밀고 가는. 맞아요. 그래서 음. 그게 인제 현실에서 네. 서민들이 받는 어떤 서름 같은 것들을 많이 네. 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 바깥에서 이게 엄청나게 화제가 좀 음. 됐고 그때 네. 손현주 배우가 되게 네. 성큼 올랐었던 걸로 저도 그렇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럼 12년 전인데요. 그럼 그다음에도 박병수 작가님의 이런 기조는 유지가 쭉 됐나요? 네. 지금 박경수 작가님의 대표작을 우리가 묶어서 인제 권력 3 부작이라고 하는데 아 3 부작이 거기도 있군요. 네네. 네. 아. 추적자로 시작을 해서 네. 히트를 치고 그다음에 같은 SBS 방송사에서 이번에는 황금의 제국이라는 작품을 아. 내나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금권에 관한 얘기겠다. 맞습니다. 네. 이게 인제 부동산으로 아. 신흥 재벌이 된 고수 씨가 연기하는 장태준이라는 인물이 음. 있고 이 사람도 약간 손현주 씨가 연기한 추적자에서 맡은 캐릭터처럼 굉장히 힘없는 서민이에요. 음. 철거 현장에서 아버지가 시위를 하다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억울한 그런 음. 가족사적인 비극을 겪은 음. 청년이 음. 원래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음. 나름대로 음. 성공에 대해서 꿈을 꾸는 그런 네. 청년이었는데 네네. 아버지의 비극 이후에 인제 아. 가정을 좀 책임져야 되고 음. 이런 세상에서
내가 선곡하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대신 돈을 벌어서 예 음. 자본가가 되어야겠다라는 꿈을 꾸거든요. 그 마음 먹는 대로 되나 근데? 근데 워낙 똑똑한 인물이고 이게 또 드라마잖아요. 아유 잠시 잊었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네. 제목이 황금의 제국인 것처럼 재벌가 이야기가 나와요. 네. 박근영 씨가 연기하는 아 굉장히 거기도 박근영 씨? 그렇습니다. 아. 박근영 씨가 계속 나오죠. 돌풍에서도 나오고. 아 박경 작가님 네. 좋아하는 배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황금의 제국에서도 손현주 씨가 또 나와요. 여기에서는 그 부패한 그 재벌가의 아들로 나오는데 오 포지션 체인지. 그렇습니다. 네. 이 재벌가의 후계자들이 다 무능하고 고수 씨가 연기하는 주인공들에 비해서 머리가 나쁘고 유일한 그 희망은 이효원 씨가 연기하는 딸 하나뿐인데 그 딸과 이제 같이 손을 잡고 또 배신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혹시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략 결혼을 하게 돼요. 재벌 사위가 빠짐없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네. 이 박경수 작가는 이야기의 시작에 항상 분노가 있고 여기서도 네. 이제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그러네요. 그런 분노가 있고 그게 시작이니까. 네. 그리고 인제 우리를 이렇게 짓밟는 권력자들을 '내가 그 위에 차라리 서겠다.'라고 해서 온갖 술수를 전혀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가치를 옹호하는 네. 방향으로 싸운다기보다 네네. 그들의 판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긴다? 네. 맞아요. 아. 그래서 황금의 제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어떤 주인공 자체가 약간 빌런형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인물의 분노에는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저지르는 수많은 범죄와 배신의 행위들이 있는데 타인을 해치나요? 네. 해칩니다. 해치고 이용하고 그러니까 자신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어떤 그 무자비한 자본 권력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정말 악한 인물들끼리 서로의 욕망을 위해서 막 이전투구를 벌이는 그런 자본 권력에 대한 작가의 굉장히 냉소 어린 시선 같은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네. 이제 비극으로서 만들어졌나요? 그러니까 보면서 비애감이 이렇게 짙어지나요? 네네네. 아니면은 그냥 아 결국 그래도 이겼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이야기가 승리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폭주를 하다가 결국에는 몰락을 하게 돼요. 아 몰락도 나와요? 사실 저는 이제 오랜만에 돌풍을 보면서 이제 네. 황금의 제국하고 좀 많이 비슷하다. 아. 왜냐하면 추적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분노로 시작을 하지만 그래도 손현주 씨에게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본인이 그래도 반성도 하고 그리고 인제 더 부패한 자들과 싸우려는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원래 정의를 숭상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형사였으니까. 네. 선한 가치를 믿고 있는 사람이죠. 인간의 선의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황금의 제국은 그런 게 사라진 정말 무자비한 그런 지옥도 같은 풍경이 펼쳐지거든요. 황금의 제국 경우는 우리가 전에 네. 다뤘던 K 재벌 드라마에 속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정치 드라마라기보다는? 그렇죠. 자본 권력이 아. 어떻게 작동이 그렇죠. 되는가에 예예. 대한 이야기라서 권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네. 있고 네. 그다음에 또 SBS에서 오 이분 SBS. 네. 펀치라고 이분은 제목도 다 그냥 명쾌해요. 돌풍 추적자. 아 되게 펀치는 뭐 직관적이에요. 아니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매년 작품이 네. 큰 작품이 2012, 13, 14를 연달아 권력 3부작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정말 에너지가 아주 네. 어마어마하시군요. 분노가 굉장히 많으셨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한편 요때 우리나라 실제 정치는